자연 풍광과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풍력 발전기, 태양광과 함께 제주도 전기 공급의 17%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들쭉날쭉한 발전량이 문제입니다. 날이 좋거나 바람이 많아 발전량이 전기 수요를 초과하면 전기가 남아서 버려야 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 한 해 전기를 버린 것만 64차례, 액수로는 18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버려진 전기라도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전기 생산 비용을 대야 하는데 결국은 전기료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거래소와 기업이 소비자 참여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 앱입니다. 전기가 초과 생산되면 휴대전화 앱에 사전 예고가 뜹니다. 시간에 맞춰 전기차를 충전하면 많게는 전기료의 절반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할 때마다 지역 화폐로 적립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나빠 발전량이 부족할 땐 전기를 되파는 기술도 준비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해둔 전기를 아파트 주차장 콘센트를 통해 전력망으로 보내는 겁니다. 신형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은 70kW 정도. 4인 가구가 일주일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만큼 훌륭한 전기 저장 장치인 셈입니다. 전기차 10만 대가 모인다면은 원자력 발전소 또는 양수 발전소와 같은 거대한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속히 늘고 있는 만큼 전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최근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한 문석주 씨는 뒷좌석 탈출용 비상끈을 구입했습니다. 모델 Y는 이전 테슬라 모델과 달리 전원이 꺼져 문이 안 열리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문 수납함 바닥의 고무 패드를 걷어내고 플라스틱 덮개를 열어야 합니다. 맨손으로 잘 열리지도 않고 복잡하다 보니 비상끈을 개폐 장치에 달아놓고 밖에서 끈을 당기기만 하면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제가 당겨볼게요. 문이 열리네요. 주행 중에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속도를 높여 시속 40km에서 당겨도 뒷문은 맥없이 열립니다. 제가 40까지 밟았는데도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해요. 안전을 위해 설치한 비상끈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 개폐 장치를 연다거나 했을 때 그냥 바로 문이 덜커덩 열리거든요. 운전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급제동을 하면서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무조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산 승용차는 시속 15km 이상 주행 중일 때는 수동 손잡이를 당겨도 거의 즉각적으로 다시 잠겨 열리지 않습니다. 더 빠른 속도에서도 문이 열리는지 등 테슬라 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형 모델 3까지는 이 수동 개폐 장치조차 없어 상당수 운전자들은 망치를 차 안에 가지고 다닙니다. 가볍고 크기가 작아 운전자들이 많이 구입했다는 비상 망치, 탈출에 도움이 되는지 시험했습니다. 일반 유리는 모서리 부분을 치면 잘 깨집니다. 소음 차단을 위해 최근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어떨까? 유리에 조금 금이 갈 뿐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4분 20초 만에야 간신히 유리를 밀고 몸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0대 여성인 작가는 8분 동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 2, 3분 지나니까 힘도 저도 빠지는데 유리도 안 깨지니까 그거 자체로도 힘이 빠지고.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금을 낸 후에 자신의 발 같은 신체 부분을 이용해서 강하게 충격을 낸 후에 탈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소방구조대 측은 이 방법으로도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자인가요? 신제품을 나오자마자 산다. 남들보다 좀 늦게 사는 것이 싫다. 그리고 보고 괜찮으면 산다. 아니면 완전히 일반화돼야 산다.
이 질문으로 이 전기차를 언제 사면 좋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여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혁신 소비자입니다. 테슬라를 만든 머스크가 내연기관의 종말을 외치며 전기차를 처음 내놨을 시기에는 차값도 유지비도 모두 내연기관보다 훨씬 비쌌고 그래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여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른 얼리 어댑터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이 조기 수용자 단계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9.9%.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5분의 3 이상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격차가 크고 우리나라는 아직 2% 정도입니다. 가격은 약간 낮아졌지만 보조금 없인 여전히 비쌉니다. 자, 그럼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에 뛰어드는 이 구간은 언제 진입할지가 관심입니다. 차값은 비슷해지고 유지비는 좀 더 적게 드는 구간이죠. 일반 대중에게 많이 확산되는 단계인데 이게 언제쯤일까요? 한국에서는 2030년이면 전기차 비중이 약 20%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035년쯤이 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앞지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기가 좀 늦춰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차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쟁 등의 여파로 전기요금이 비싸지면서 유지비가 많이 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친환경이라는 가치로 묶인 연대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 이후에는 신차로는 전기차만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이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고급차의 고향 이탈리아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BMW, 벤츠의 독일, 그리고 푸조의 프랑스도 일제히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킬 정책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요타의 CEO는 이 자동차 업계 다수가 전기차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침묵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행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전기차 구매를 아직 망설이는 사람들이 과도기적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점 찍으면서 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나의 다음 차는 전기차가 될 거라 생각하고 언제쯤 사면 될까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겠지만 매우 상당 기간 여러 형태의 차가 공존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이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고요. 또 관건은 배터리 기술 혁신입니다. 이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어서 더 싸게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